아침 우유 드시고 우유팩 어떻게 버리셨나요? 우유팩은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좋은 펄프죠. 하지만 씻지 않고 그냥 버리면 냄새 나는 애물단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률이 특히 낮아서 그냥 그대로 버려지고 탄소 배출원이 된다고 합니다. 재활용 자원을 구하려고 일본의 우유팩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우유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계양 삼동의 종이팩 재활용 기획단 시민들인데요. 그 생생한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영 탄소중립 너머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지영 이사님. 지금 그 종이팩 재활용 기획단 거기 참여하고 계신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네, 저희 기획단은 저를 포함해서 총 11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 실천을 해주는 분도 계신데, 저희 기획단 멤버분들을 포함해서 총 21분이 직접 우유팩을 씻어서 말리고 배출하는 생활 속 실천에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임지영 이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되셨나요? 일단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5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재활용장에서 건진 쓰레기의 발견 때문이었는데요. 네. 종이류에 던져져 있는 우유팩이 있어서 이제 이것을 꺼냈는데 각종 쓰레기와 아기 기저귀, 담배 꽁초, 바나나 껍질 같은 것들이 마구 뒤섞여서 우유팩 안에 담겨진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이것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와 또 쓰레기가 아닌 것을 분리하는 일부터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 하면서 그냥 주부의 입장이었지만 뭔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넣어보고 뭐 포스터를 얻어다가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게시도 해보고 이렇게 마을 안에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는 활동이 뭘까 하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의 협동조합도 만들고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이런 활동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하. 아파트 재활용 배출하는 곳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막 담배꽁초랑 다 들어있는 우유팩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던 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네. 어떤 활동 펼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 종이팩 재활용 기획단 분들이 이제 모이시게 된 후에 계양 삼동 일대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유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카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유팩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혹은 저희 계양 삼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휴지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이런 보상교환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거. 근데 이거를 라떼나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실태 파악하시려고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이제 총 동네의 23개 카페 중에서 설문에 응해주신 곳이 17곳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폐지와 함께 그냥 버리고 있다고 하신 곳이 한 8곳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팩과 종이류가 종이와 종이팩류가 다르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한 9곳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절반가량의 매장이 내용도 모르시고 실천도 못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분리배출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신 곳이 15 곳이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가 이제 몰라서 배출은 못 하셨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의사가 있으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가운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의 의사를 밝혀 주신 5 곳의 카페들과 먼저 이제 협업을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이 카페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또 우유팩 수거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인천 계양삼동 주민들하고 함께 우유팩 재활용률 높이기 현장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임지영 탄소중립마을 너머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우유팩 마을의 네. 9군데 카페와 함께 또 손잡고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제도적인 문제점 느끼시는 점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저희 계양 3동의 경우에는 우유팩 1리터짜리 기준으로 15장을 모아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이제 롤 휴지 한 롤 혹은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교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구에서 이런 교환 사업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동네는 운이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상교환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청에서 시행하는 보상교환 사업 자체는 매우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구에서 정해둔 예산도 빠르게 소진이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곤 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로 우유팩을 모아서 가지고 가는 자체로도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열심히 모아둔다고 해도 한정된 날짜와 시간에만 교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3시간가량만 수거를 진행하다 보니 직장을 다니시거나 오후에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도할 마음 자체를 먹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주변에 재활용 마당이라는 분리배출함이 이제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별도의 우유팩 수거함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거함이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우유팩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특히 많았기 때문이고요. 네네. 아예 수거함을 없앨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구청 담당자분의 고충도 듣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인제 안 씻고 버리면은 그 단백질이 부패하는 냄새가 또 나죠. 네. 그랬구나. 그 현재까지 활동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 활동은 이제 시작이고요. 성과를 완전히 정리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선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카페와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유팩이 폐지 속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배출이 이루어졌을 때 또 휴지와 미용 티슈 등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저희 동네 초등학교에서도 동아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종이팩 자원순환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점차 더 큰 범위의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저희가 그동안 모아왔던 우유팩과 휴지와 종량제 봉투를 저희 지역의 초등학생 돌봄을 도맡고 계시는 마을 돌봄센터 측에 전달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우유팩이지만 이것이 마을 안에서 선순환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동기를 높여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탄소 중립 마을 너머가 없으면은 우유팩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종합적으로 사실 저희 동네도 이거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우유팩을. 그래서 네. 저는 이 재활용률 낮은 게 시민들 문제가 아니라 이걸 수거를 해 가는 시스템이 안 생긴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모든 동네에서 우유팩 재활용률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우유팩 재활용률은 최근까지 13%대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음. 이제 우유팩 100장 중에서 13장만 다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두유나 주스팩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활용 어려움은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멸균팩은 분해와 해리의 과정이 좀 더 복잡해서 전문 업체로 보내져야만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개인이 헷갈리는 재활용 가이드가 참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할 텐데요. 네. 저희 같은 단체에서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원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 우유팩을 수거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모아진 자원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라던가 또 유통의 체계들이 필요하고요. 자원봉사자나 지역의 노인 일자리 등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래도 평소에 분리배출 실천을 잘 하시고 계셔서 준비가 많이 되어 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역과 시민들은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전국 각지에서 개인, 단체,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중심으로 해서 종이팩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지회사와 종이팩 업체 그리고 지자체와 환경부에 이르기까지 이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려는 모두의 의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민들은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 게 저희 진짜 분리배출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 끝으로 여기 보니까 밀라노 님이 휴지가 돌봄 가정에 돌아가도록 십시일반 우유팩을 씻고 말려서 모아 가져다 주시는 분들 참 멋지네요. 그러셨고요. 또 코스모스 님은 생협에서 H생협에서 멸균팩이나 우유팩을 수거하고 있어요. 아, 하실 수 있게 이름을 얘기해야겠네요. 한살림 생협에서 멸균팩이나 우유팩을 수거하고 있어요. 조합원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금도 적립이 됩니다. 하고 아이디어들을 주시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들이나 행정기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우유팩 재활용이 이제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고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가진 숲과 나무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활동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이런 우유팩 재활용 같은 것들이고요. 개인의 실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주변에도 같이 해보자고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행정에서도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자원순환의 거점들도 더 많이 생겨나고 시스템 마련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실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콱 와닿는데요. 그 전화 인터뷰라 조금 걱정도 했는데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용이 쏙쏙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삼동 주민들과 함께 우유팩 재활용률 높이기 현장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임지영 탄소중립마을 너머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님이셨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